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는 이패스 코리아에서 저는 무역영어 지금 전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1차 무역영어를 저랑 같이 학습을 하실 겁니다. 음, 무역영어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이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무역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영어로 학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한글 내용으로 무역에 대한 내용들의 설명이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을 영어로 매칭시키는 작업들도 추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시험에 아무래도 영어로 출제되다 보니까 조금 막연히 그 두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배경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역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영어를 뭐 유학을 다녀오셨거나, 그래서 좀 영어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뭐 어떤 배경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관계없이 이 무역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역 영어에 대한 내용들을 좀 알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뭐 그런 쪽 부분들은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시험은 우리 과목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재가 두 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개가 이제 기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본서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무역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을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내용들이 이 기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1차 과목이 40문제죠. 이 40문제 중에서 많으면 한 5문제 정도까지도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는 한데 어떤 회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문제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4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해요. 그래서 이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메인으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목도요, 우리 강의도요, 이거는 조금 이제 서브 느낌이 좀 강하고 대신 좀 두꺼운 책 있죠. 요거 법규집이죠. 이게 이제 메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강의 구성의 5%는 이 기본서, 그리고 나머지 한 95% 정도가 이 법규집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법규집 내용은 사실은 무역에서 적용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그런 협약, 뭐 규칙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우리 40문제 중에서 한 이게 뭐 시험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21문제에서 22문제 정도까지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3개의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강의 시간에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법규집 내용들을 쭉 한번 또 보실 거고 기본서도 보실 건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법규집이 정말 상당히 두껍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많고 한데 이걸 하나하나 다 볼 거냐? 특정 부분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들은 스킵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빅3에서 세 군데 부분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날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상세하게 보실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좀 학습을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규집 책 가지고 계시면은 뭐 어떤 페이지든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딱 펴보시면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죠. 계속 왼쪽에는 영어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그거에 대한 해석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무역영어 기출문제들을 한번 쭉 보시면은 시험 문제가 다 이래요. 이 법규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 원문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보기 4개에는 원문을 그대로 넣어 놓고요. 나머지 하나의 보기에는 원문을 살짝 바꿔 놓는 거죠. 단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원래 not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not을 빼놓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살짝 변형된 부분들을 찾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하고 좀 유사한 시험이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그 영어 과목 시험을 보게 되면 각 챕터별로 본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장에서 어떤 좀 길게 그래도 뭐 교과서 페이지로 보자면 한 뭐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본문 내용들이 쭉 있고 실제 기말고사나 뭐 중간고사 시험 볼 때에는 그 본문 내용을 따와 가지고 이 본문 내용으로 봤을 때 일치하지 않는 것은
고르는 거, 아니면 빈칸 뚫어놓고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었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좀 차이가 나는 거는 그때보다는 단어가 훨씬 더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분량도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요, 그 영어 단어 자체가 정말 좀 어렵고 문장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는 거는 이 법규집 내용 중에서 몇 개 안 돼요. 나머지는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영어 공부를 해오셨잖아요. 한 번 정도는 봤음직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문장 구조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동사, 명사,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이런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제가 요 법규집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한글을 보고, 그 영문을 먼저 보고서 그거에 해당하는 한글까지도 같이 보실 거니까 내가 조금 영어에 자신 없다 하시더라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학습을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는데, 대신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라는 피드백이 사실 항상 많거든요. 거의 시험 보실 때쯤 돼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로서 우리 이 1차 관세사 시험이 총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 무역영어가 항상 과락률로 따지면 2위예요. 특히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락률이 41%가 나왔죠. 1위는 부동의 회계학이고, 2위가 무역영어, 3위가 매국소비세법, 4위가 관세법이에요. 이게 사실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과락률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이 순위는 최근 한 3, 4년간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무역영어는요, 처음에 학습하기에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기본선 내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는구나. 근데 무역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물건 파는 사람이 있고 물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 파는 사람은 물건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구매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되고, 구매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한테 돈 보내주면 되고, 이게 거의 메인이거든요. 그런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아무래도 이 법규집 내용이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그 용어들을 또 영어로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과락률이 좀 높은 과목이 무역영어입니다. 뭐 다른 쪽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좀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험이 평균 60점 이상 돼야지만 1차가 합격이죠. 그리고 40점짜리 과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역영어를 사실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많이 없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과락률이 높다 보니까 이 무역영어 같은 경우에도 40에서 한 60점 사이를 잘 맞아보자, 이런 느낌이 좀 강하기는 해요. 근데 내가 좀 영어에 자신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학습을 하시다 보면 무역영어가 나한테 잘 맞는 과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요, 무역영어를 전략 과목으로 삼아서 70점, 75점 이렇게 올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회계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무역영어 시간은 총 60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풀이가 별도로 있고 기본 시간만 60시간인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냐면, 이 관세사 1차 시험에 무역영어가 있죠. 그리고 2차 시험을 보면은 무역 실무 내용이 있어요. 이 1차 무역영어에서 학습하셨던 내용들이 2차 무역 실무에 한글로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2차에는요, 무역 실무뿐만 아니라 대무역법이라든지 외국항거래법 이런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거의 한 70% 이상은 1차 시간에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살짝만 1차 수준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해서 2차에 대한 내용들까지 같이 잡아가시는 게 시간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1차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심도 있는 내용 아닌가?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1차만 보고 끝내실 분들은 없잖아요. 2차까지 합격하시려고 학습을 하시는 거니까
이 내용을 다 커버하면서 1차를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차 여기 공부하시면서 2차까지 연동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그러면 조금 귀찮고 힘들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반영을 해서 정리해 놓으시고 학습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2차 넘어가게 되면은 2차도 뭐 결국에는 4과목이고 그 과목별로 3개 과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거 뭐 다 해서 각 한 개 과목씩이라고 쳤을 때 이 무역 실무 과목 중에서 한 70% 정도가 1차에서 이미 커버가 된 상태로 2차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서 2차 공부를 시작하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매해 오리엔테이션 시간마다 말씀을 드려요. 이 말씀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반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1차에서는 그냥 1차 시험만으로 목적으로 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넘어가면은 이제 보통은 1차에 대한 내용들은 싹 이제 날라갑니다. 그럼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고 1차하고 2차를 좀 연동시켜가지고 잘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관세법 같은 경우에도 1차 관세법, 2차 관세법이 있잖아요. 메인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는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